자, 이제 오늘 주제는 사용성이에요. 네, 이 사용성은 HCI의 세 가지 중점 원칙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분야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내가 슬라이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슬라이드 정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슬라이드가 100장이야. 그래서 이 뭐 랩 가수도 아니고 이 100장을 갖다가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갖다가 많이 했는데 뭐 좀 빼려고 막 노력을 해봤어요. 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도 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능한 한 최대한 인텐시브하게 우리 사용성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 사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세 가지 속성 또는 원칙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탄탄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용성을 갖다가 제대로 간다라는 거는 아마 이 유형성, 감성과 더불어서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용성과 관련돼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는 사용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한 얘기를 갖다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성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제일 큰 부분은 사실은 사용성의 속성이라는 파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용성이라는 게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고 또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용성이라고 하는 속성의 세부 속성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용성의 세부 속성들이 굉장히 많고 걔네들이 어떠한 것들인가 라는 걸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의 강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핵심이 되는 사용성의 속성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데 점점점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구조가 있고 그 안에 정해진 속성이 딱 있으면은 그냥 외우면 되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외워서 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직도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사용성의 속성이 모든 속성들을 다 컴프리헨시브하게 다 커버하는 것다.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애들들 갖다 다 잘 만들면 무지하게 사용이 편리한 시스템이 나온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제는 이러한 속성들 사이에 컨플릭트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취사 선택의 문제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얼마만큼이나 그걸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갖다 드릴 것이냐 그리고 그 선택하는 기준이 과연 제대로 선택되었느냐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 한 4가지 꼭지로 오늘 강의를 갖다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사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은 효율성이에요. 뭐에 대한 효율성이냐? 유용성이라고 하는 게 효과성이다. effectiveness다 그랬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포인터를 가지고 눌렀을 때 포인터에 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제대로 강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유용성의 파트. 그런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파트를 이렇게 포인팅 할 때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얘네들을 포인팅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효율성의 파트. 얼마나 내가 적은 노력으로 얼마나 인투이티브하게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갖다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유용성과 사용성은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사용성이 정말 나빠지면 있으나 마나 하니까. 그럼 뭐 있기는 있지만 전혀 별로 유용하지 않죠. 반면에 아주 사용성이 좋다 보면은 그 용도가 아닌데도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둘 간에는 꼭 칼로 물 베듯이 여기까지는 유용성, 여기까지는 사용성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한쪽은 그 효과적이냐 아니냐를 갖다 보는 거고 반대쪽은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갖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성에 대해서는 아주 옛날서부터 우리 사용성에 대한 정의들이 있었고 그런 정의들 쪽을 보면은 아주 좁게 사용성을 갖다가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내가 이게 과연 배우기 쉽고 쓰기 편리하고 한번 썼었을 때 나중에 기억하기 편리하고 별로 오류도 없고 이러면은 사용성이 높다. 쉽고 편리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용성의 속성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유럽 학자들은 사용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크게 봤어요. 굉장히 크게 보고 이 사용성이라는 게 사실은 사용 품질이자 quality of use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사용하면서 내가 느끼게 되는 모든 품질들은 사실은 다 사용성이다. 이렇게 넓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좁게 볼 수도 있고 넓게 볼 수도 있는데 내가 바라보는 사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어떤 규범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보다는 사용성의 definition 또는 사용성의 속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그 속성의 레벨에서 사용성을 디파인하는 게 더 좋겠다. 다시 얘기하면은 사용성이 무엇이냐를 갖다가 개념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그 사용성에 도움을 주는 서브 컴포넌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하는 애들을 집합을 해봄으로써 사용성이라는 것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의미하는데 걔네들은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속성들이 완성됐었을 때 우리가 사용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다 하고 있어요. 사용성의 등장 배경을 보면은 한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 정도에 이 사용성이라고 하는 원리가 많이 전달이 됐었고요. 그때의 기본적인 동기는 이런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버튼을 여기 가운데다 이렇게 박으면 왠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다 가운데다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버튼을 갖다 놓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엔지니어들이 있다가 쟤네들은 말이야. 아무런 뭐 증거도 없이 논리도 없이 뭐 쟤네들이 뭐야? 뭐 하나님이야? 뭐 자기네들이 맞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거야?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무시당하고 못 살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신뢰성 있게 또는 좀 더 논리적으로 우리의 디자인 결정을 전달할 수 있겠느냐. 이걸 갖다가 고민을 하다가 방법은 이거다. 뭐냐? 숫자로 가자 우리도. 엔지니어링 스펙을 보면은 센티미터, 뭐 덴시티, SMB 이런 것처럼 다 숫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 좀 아름다운 것 같아. 좀 편리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도 숫자로 가자. 그래서 퀀티테이티브하게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걔네들을 갖다가 실제로 이런 기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아주 정량적이고 구체적이고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엔지니어링 스펙을 만들자. 지금까지 디자인 스펙이었던 거를 엔지니어링 스펙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서부터는 우리가 이 디자인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엔지니어링 스펙만큼이나 그만큼이나 리거러스하게 우리가 만들고 전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용성이 가져다 주는 장점은 그 당시에 개발자하고 이제 말이 되는 거야. 숫자로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숫자로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제 개발자들하고 말이 되고 또 그걸 가지고서 다른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에 있는 사람들하고 마찬가지의 스펙으로 인정을 받고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갖다가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런 우선순위가 매겨지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을 통해 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 메소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저빌리티 그러면 대부분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 또는 유저빌리티 테스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더 엔지니어링틱하고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퀀티파이어블한 이제 그런 퍼스펙티브에서 시스템의 디자인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걸 갖다 주로 유저빌리티 퍼스펙티브라고 해요. 사용성 측면에서 시스템을 바라본다. 그게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실은 엔지니어링틱한 어프로치였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얘네들이 갑자기 탄력을 받기 시작하더니 일반 명사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뭐 신문 내 인생에 가장 놀란 때는 이 광고를 봤을 때였어. 얼마나 어려운 말이야. 햅틱 그리고 이 유저 인터페이스 그 발음조차 하기 힘든 저런 그 단어들이 신문 일간지에 그 전면 광고로 나오는 걸 딱 봤을 때 한편으로 난 참 전공을 잘 선택했어.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게 뭔지를 알고 이걸 보고서 햅틱폰을 살까? 뭐 이런 생각을 갖다 두 번째로 했고 세 번째는 이건 정말 상당히 많은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그렇게 중요성을 갖다 이만큼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거기에서 유저 프렌들리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가 뭐 거의 모든 제품이 요새는 다 유저 프렌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저 프렌들리라는 단어들이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는 정말 사용성이라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떠한 서비스나 어떠한 프로덕트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물론 야후가 꼭 이것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거에 대한 중요한 바로메터 중에 하나로 과연 그 제품이 또는 그 서비스가 사용자 입장에서 얼마나 사용하기에 쉽고 편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 실제 제품의 성공 실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갖다 인정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뭐 삼성이나 LG나 SKT나 KT나 뭐 이런 회사들 또 네이버나 그 다음이나 이런 회사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탑에 있는 회사들이 UX, UI, 유저빌리티 쪽 디파트먼트를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굉장히 많이 키웠고 이제 특히 삼성전자 같은 데 블랙홀이라고 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문 인력을 다 데리고 가는 바람에 나머지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다 호소하기도 했었고 또 재밌는 것들이 주로 1등 업체들이 많이 데리고 가요.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사용 편리성이라고 하는 거, 사용의 품질이라고 하는 게 이 자기네들의 이제 있느냐 없느냐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경쟁하는 시기는 이제 지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1등, 특히 이제 1등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디테일이 중요하게 됐고, 그러한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런 유저빌리티에 투자하는 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저빌리티의 중요도가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거기까지가 이 사용성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 사용성에 대한 중요도인데, 이와 관련돼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 사람?